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득입니다. 자, 오늘 큰 이벤트 두 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두 번째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불확실성이 있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남아있고,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제거가 되고 있고, 아직 이 FOMC 회의하고 전쟁이라는 악재가 남아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시장 상황은 괜찮은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양 지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2.2%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2.18%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닥 대비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상승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FOMC 회의라는 그런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곧바로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큰 이벤트인 이 FOMC 회의가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0.5%를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0.25%를 올린다 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 0.25%를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상태인데 만약에 0.5%를 연준에서 올려버린다 그러면 대형 또 악재가 나와버리겠죠. 다음 주 이제 큰 이벤트까지는 아마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박스권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만기일이었잖아요. 자,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외국 개인은 3,500억대 팔고 외국인은 4,200억대를 팔았어요. 기관이 7,600억대 샀거든요. 기관. 자, 기관 중에서도 오늘 금융투자가 7,384억을 샀습니다. 물론 나머지 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도 샀는데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샀죠. 금융투자가 오늘 단기일 때문에 이 단기성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금융투자가 많이 산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은 개인이 2,560억을 팔았고 외국인도 56억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2,720억을 샀는데 금융투자가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샀죠. 351억. 자, 이 금융투자의 자금은 내일이라도 또 당장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에요. 오늘 만기일 때문에 아주 초단기성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연속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이런 매수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이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급등을 했죠. 자, 3월 4일 금요일, 3월 7일 월요일, 3월 8일 화요일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환율이 0.7% 빠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보였죠.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 과거에도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자, 이때 먼저 2010년도에 이때도 환율이 거의 1250원 왔다 갔다까지 올라왔었죠. 자, 이때는
자, 유럽발 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강하게 올라왔던 시기였고, 2016년도 이때는 뭐냐면, 뭐, 차이나 쇼크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때도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거의 1250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020년도 이때는 뭐예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제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지금은 뭐예요? 전쟁 때문에 지금 환율이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 환율 고점, 이 저항선 부근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저항선을 맞고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시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은 충분히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하락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환율은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오버슈팅하면서 올라갔다. 이제 당분간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지금 전쟁 때문에 고공행진했었죠. 국제유가도 이때 2월 24일부터 전쟁을 했으니까 이때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2월 24일 날 이때가 거의 100달러 전인데 최근에 13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국제유가가 30%가 올랐는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이 원유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30%가 오른 거는 급등한 겁니다. 초급등. 근데 3월 9일 날 어제 국제유가가 12% 급락을 했고요. 장중에 16%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죠?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유를 증산을 하겠다. 그리고 오펙, 석유 수출 국가죠. 오펙이 회원들한테도 원유 증산을 권고하겠다라는 소식에 한 방에 그냥 국제유가가 급락을 합니다. 무섭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지금 음봉 한 방 맞고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 구간이 지금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120달러 전후 1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이 구간이 지금 뭐 강력한 저항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113달러. 이 구간이 더, 여기서 이제 저항선을 맞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거라고 봤는데,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제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서 130달러까지 가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원유 증산 이슈들이 나오면서 다시 급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불확실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하나씩. 첫 번째 대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기일도 끝났습니다. 아직 FOMC 회의가 남아있고 다음 주에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볼 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도주로 강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시장 상황은 이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지금은 실적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실적 장세. 실적 장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죠. 아,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고실적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실적. 실적이 뭐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주도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뭐 전쟁, 그다음에 FMCA 이런 그 변수들 때문에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고 눌림목 구간이지만 이런 거 변수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포트폴리오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자, 윤석열 수혜주를 찾아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건설주, 전자재주. 자, 이거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죠. 때문에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예? 원전을 다시 재개하겠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라든가 NFT 게임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하겠다. 거기다 보면은 기존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규제를 하는 성향이 강했고 이 국민의힘 정권은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죠. 이로 인해서 지금 뭐 건설, 건자재주, 원전, 게임주 이런 종목,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관련주도까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될 그런 산업이 보이는 겁니다. 건설과 건설 자재 이것도 물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내수성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원전도 물론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지만 수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수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은 내수도 내수지만 글로벌하게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게임주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게임주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엔터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엔터주 왜? 위드 코로나에 메타버스도 있지, 그 다음에 NFT도 있습니다. 지금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거의 다 매진 행렬이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질 수 없는 반도체.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큰 섹터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보시면 이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4.35%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보시면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계속 팔다가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올해 초까지 계속 팔다가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의 영업이익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돈을 잘 벌었어요. 작년에도 1100억대 1143억이 영업이익이었거든요.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3200억대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몇 배입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3배 급증한다니까. 3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3배 급증.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고속 성장하고 내년에도 고성장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올해 22, 내년에도 또 22.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바닥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게임주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이런 카카오 게임즈보다 좀 더 좋은 흐름인데 펄어비스가 여기 박스권을 넘어섰죠. 드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5%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은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이 걸리면서 좀 조정이 나왔어요. 펄어비스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보세요. 기관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이 게임주들의 손은 누구냐면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니까요. 계속.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펄어비스도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는 한 430억 영업이익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뭐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갔어요. 평균적으로 한 1,500억 정도 합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지금 3,000억이에요. 3년 평균치 정도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2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40. 영업이익률이 40이 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40입니다. 매출액이 1,000억이면 영업이익이 400억이란 소리예요.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죠.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보세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4,900억, 거의 5,00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도 좋은데 내년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또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45를 예상, 45. 엄청나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2대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고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고, 신규로 매수하기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제가 보였던 실적을 보시면. 그리고 엔터주, SM 오늘 또 5% 급등했습니다. 거의 뭐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왔네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또 5% 급등. 잘 가고 있죠. JYP 오늘 4% 급등. 거의 이게 11월 달 전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좀 약하지만 오늘 또 4% 강세 보였습니다. 엔터주들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엔터주들 시장 대비 강하잖아요. 또 위드 코로나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터주들도 올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셨으면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수익을 잘라 먹으시면 안 돼요.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DB하이텍, 인터플렉스, PSK 상당히 좋은 위치죠. 자, 이 PSK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991억, 올해가 한 1130억 정도, 내년에는 112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해 23, 내년에 24. 자, 엄청 돈 잘 번다니까요. PSK.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지금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까지 적자했어요. 3년 연속 적자. 그러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했죠. 32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39억입니다. 대규모 영업이익이 나올 거죠. 내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600억이 넘어갑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가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또 DB하이텍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3,900억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6,000억대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증해요. 내년에도 보세요. 내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7,000억을 넘어갑니다. 내년에도 고성장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랐다고 파시면 안 되고요. 계속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이 카카오뷰라는 곳에서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제가 주식 관련된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참고로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요. 제 채널을 추가를 하시면 아마 관련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PH 플러스라고 해서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하단의 가운데를 보시면 이 눈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뷰라는 탭을 가시면 채널에 대해서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추가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잘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급증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섹터는 게임주, 그 다음에 엔터주, 두 번째는 반도체주. 이 세 가지 섹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섹터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